모두 손 드시고 박수 칠 준비하시고 자 모셔보겠습니다. 김미정 스타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정옥 네. 로얄님까지 계시면 제가 강의할 수 있을까요? 아, 여기 팬입니다.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괜찮습니다. 아, 제가 왜 여기 초대됐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예. 네. 예. 아무튼 제 얘기 듣고 싶어 하시는 분 몇 분 계시다고 하니까 제 또 스토리도 한번 보따리도 풀어보면서 또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또 준비를 해서 또 스폰서로서 리더로서 어떻게 또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파트너들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유, 리더들 성공한 거 알겠다고, 과거에 고생했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왜 자꾸 옛날 얘기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도 과거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라떼 얘기도 들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지금 젊은 분들의 아이디어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잠깐 소개하고 잠깐이 아닐 것 같고 조금 길게 소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지겨운 분들은 그냥 다른 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 얘기 듣고 싶은 분들만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마스터 김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서두가 길어요, 항상. 네. 저를 처음 보시는 분 한번, 제 강의는 처음 들어요. 강의는요, 얼굴은 좀 봤는데, 강의는 처음 들어요. 네, 조민규 사장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분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가 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던 분들은 그냥 눈 감고 계셔도 되고요. 제 얘기, 저는 애터미 한 지가 1월 1일로 9년이 됐네요. 네, 참 많은 시간이 지나갔고, 또 그 전에 했던 일들도 있고, 저는, 예, 하이리빙이라는 회사에서 한 6, 7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다른 타 네트워크를 할 때는 좀 쉬고 있거나 뭔가 갈등을 느끼고 있을 때 다른 회사를 만나요. 근데 저는 하이리빙에서 제일 잘 나갈 때 터미를 만났어요. 그래서 하이마스터 정도, 마스터 정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애터미를 만났는데 정말 갈등스럽더라고요. 제 스폰서님은 이다운 마리아 본부장님이시고요. 이다운 마리아 본부장님과 하이리빙에서 같이 활동하다가 같이 함께 애터미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 고민은 말로 할 수가 없었고요. 어떻게 그 7년 동안의 나의 노고를 뒤로 하고 애터미가 아무리 좋아도 올 수 있을까? 마리아 본부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고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언니는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마디를 할 수 있어? 어저께까지 7년 동안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하이리빙이라고 떠들고 다니다가 내일부터는 애텀이거든? 난 못해. 난 못해. 이렇게 하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네, 여기 앉아 있어요. 백조 날개 앞에 앉아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 행동이 부끄럽고요. 그렇기도 한데 제가 인생에 제일 잘 선택한 일이 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혹시 제 사진 하나 띄워줄 수 있나요? 예, 어느 날 며칠 전이 제가 한갑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부모님께서 제 한갑에 함께 해주셨고 건강하게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옆동에 사는 아버님 댁으로 이렇게 가는 그 뒷모습을 찍었어요. 87세 동갑이시거든요. 이 모습이
아름답게도 보이고요. 두 손을 꼭 잡고 가시는 두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면서도 되게 슬펐어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해로해 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애터미를 넘길게요. 그리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사진은 저 가족 사진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렇게 세 식구예요.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지만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편합니다. 너무 솔직하죠. 제가 너무 솔직한 걸로 좀 한데, 네. 아이들이 11살, 13살 때 제가 싱글맘이 되었고요. 애들 아빠는 아버님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장님으로 계실 때 애제자였고, 그 남편을 저한테 준 까닭이 있죠. 저는 딸 5에 맞이였는데 딸만 5에 맞이였는데 동생들이 다 서울대학교를 가고 교수가 되고 나니까 교수가 안 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고민을 하시다가 그래 우리 맏딸 미정이를 잘 살게 하는 방법은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을 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애제자를 저한테 주셨죠. 그래서 6월 14일 날 선을 보고 7월 3일 날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 달에 미국을 들어갔습니다. 예, 17일 만에 결혼식을 했죠. 처음 보는 대박. 남자와. 그래서 부모님은 저한테 모든 거 다 필요 없다. 미국 가니까 그냥 매일 만나라. 왜? 미국 공항에서 못 알아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17번을 만나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이런 대학 교수를 하셨었고요. 한국에 이제 아이 둘을 낳고 카이스트 교수가 되어서 귀국을 했었죠. 그해 7월 달에 귀국을 했고 12월 13일에 금요일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할 것 같았던 한국행이 그때부터 저희는 고생의 길이 있었고요. 그때 아이들이 11살, 13살의 아이가 지금 33살, 35살에 이제 예쁜 숙녀로 컸습니다. 저는 큰아이의 꿈이 여행인 거를 몰랐어요. 그냥 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승무원이 되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근데 너무 키가 작아서 160cm밖에 안 되는 큰아이 키가 자격이 안 돼서 못하고 있을 때 할 수 없다. 그냥 미국 가서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 알바하시는 한국 사장님이 효진아, 너는 굉장히 예쁘게 웃는구나. 서비스업 한번 하면 어떻겠니?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저씨,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요, 엄마 닮아서 얼굴도 넙대대 하고요. 키도 작아서요. 자격이 없대요. 한국에서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 말, 효진아, 여기서는 그런 게 다 필요 없단다. 한번 넣어봐라. 했는데 된 거예요. 여기에 미국 사람들의 합격자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델타 항공에 승무원이 5만 명이에요. 승무원만. 한 도시 인구가 아니고요. 승무원만 5만 명인 거예요. 그때 얘네 반에서 합격된 사람인데 여기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58세. 그리고 몸무게는 98kg. 원래 그 사람의 몸무게는 103kg였는데 뺐대요. 저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고정관념을 벗기자라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가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보여요. 만약에 우리 아이를 한국에서 공부하게 하거나 취직을 하게 했다면 지가 여행이 꿈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없었지만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기회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왜요?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한 한국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태어났고 이제 세계를 위해서 활동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먼저 벗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아이는 영어를 제대로 못했어요. 태어나긴 했지만 듣기는 하는데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합격을 하면 60번에 60일 동안 호텔에 전부 다 강금 아닌 강금을 시켜서 매일같이 교육을 시켜서 매일 시험을 봅니다. 그 전날 공부한 내용을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문제 중에 25문제 중에서 2문제 이상을 틀리면 그 다음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그냥 짐 싸고 가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루에 7시간의 교육과 1시간의 시험이 너무도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전화를 할 때마다 옛날에 보이스톡이 없었으면 얼마나 내 마음이 편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놈의 보이스톡 때문에 매일같이 전화해서 우는 거예요. 내일 시험 떨어질 것 같다고. 오늘 겨우 붙었다고. 그런데 얘가 왜 매일같이 시험 공부하는 동안에 졸렸냐면 왜 졸렸을까요? 못 알아들어서. 못 알아들어서. 7시간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기체나 이런 것들 안전에 대한 이런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아무튼 이 아이가 너무도 열심히 경청을 하고 녹음을 하고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앞에 나가서 스피치를 했대요. 저는 제 꿈이 세계 여행인데 이래이래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저는 델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델타 항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알리겠습니다. 라고 스피치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같은 조에 있던 20명의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호텔의 방을 찾아와서 그날 배운 거를 복습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문 밖에다가 아침에 나갈 때마다 보면 포스트잇으로 정말 잘할 거야. 너는 우리 조의 희망이야. 많은 것들의 글귀가 서 있었어요. 저는 이 얘기도 왜 하냐면 자기가 뜻을 갖거나 목표를 가지면 반드시 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아이가 앞에 나가서 스피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날의 그 행운도 얻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이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봉사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밝히니까 주위의 에너지가 얘한테로 왔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저는요, 제일 뿌듯한 게 큰아이가 정말 자존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한창 사춘기 시절을 접어들려고 할 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다가 보니까 항상 얘는 엄마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삼촌도 없고 할머니도 늙어가고 그러면 내가 보호자가 되어야지 라고 하는데 정말 그 시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한테서 저는 얘 꿈을 읽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내서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승무원이 되면 가족들은 전 세계를 무료로 비행기 타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더 얘기하고 싶은 건 가족과 부모와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근데 한국은 배우자인데 미국은요, 사랑하는 사람 1인이에요. 너무 다르죠? 우리는 부모와 배우자인데 미국은 부모와 사랑하는 사람 1인이에요. 근데 얘가 남자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 1인을 누굴 선택했을까요? 지 동생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바꿀 수 있어요. 이 동생이 새해만 되면 물어봐요. 엄마, 언니 친구 안 생겼지? 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는 델타항공이 대한항공과 조인이 되어서 대한항공도 이제 그냥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습니다.
큰아이가 이렇게 자기를 잘 이겨내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엄마한테 또 이렇게 국제적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엄마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고생을 참 많이 했겠구나, 아니면 어려움이 많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유 그런 대로 살았을 거야, 그리고 얼굴도 퉁퉁하니 그냥 복은 떨어질 것 같아, 근데 저 속에 무슨 고생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할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그 고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몸고생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진 내리도록 도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고생이 지금 있으신가요? 저는 딸만 5의 맞이 집안에서 태어나서 항상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집이 안동이에요. 오매불망 아들을 원하시던 어머니. 근데 처음에 낳았는데 딸이고, 나도 딸이고. 네, 엄마가 늘 얘기하셨어요. 니만 아들이었으면 내 아무도 안 낳았다. 맞아. 우리 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언니 고마워. 언니가 아들이 아니라서 쥐가 나왔어. 근데 지금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니 그냥 아들로 태어나지 그랬어.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 우리는 5이 모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 건강하시고 부모님 건강하시고, 그리고 딸 5이 모이는 집안, 웃음이 끊일 날은 없지만 항상 저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효자로 태어났죠. 아들로 태어나서 낳아드리지도 못했고,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또 엄마가 그렇게 오매불망 원하는 서울대학도, 우리 엄마가 왜 서울대학교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동서들이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엄마가 가운데서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그게 한이 맺혀서 나는 다른 방법으로 한을 풀리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공부에 전념을 해주셨고, 그래서 다른 동생들은 다 이렇게 잘 풀렸는데 저 하나 서울대학도 못 갔고 교수도 못 되어드렸고, 더 중요한 건 결혼을 해서 나 대신 아들 하나 낳아달라고 하셨던 어머니한테 딸만 2을 낳아달라. 그 딸을 또 2을 낳고 났는데 교통사고로 혼자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저는 항상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중에 제가 만난 일은, 저는 아이들 미술 레슨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미술 레슨하는 아이들, 5살 되는 아이의 엄마 나이가 9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 우리 딸 아이의 나이가 된 거예요. 그들의 엄마 나이가.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에 이다음 마리아 본부장님으로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이 얘기를, 네트워크 다단계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조금 건방진 생각을 했어요. 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런 가정 속에서 자랐고 지금도 그런 식구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딸 5 동생들 아직 애터미 물건 안 쓰고 있습니다. 부모님, 제가 전화기에 안녕하십니까 애터미 김미정입니다 라는 멘트를 날렸더니 어머님 전화하셨어요. 미정아, 이 전화가 너랑 같이 사업하는 애터미 식구들만 받나? 내 아는 사람도 받는다. 이 글귀 하나만 내려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제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엄마가 내가 창피하구나. 내가 창피하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죠. 왜 내 동생들은 아직 내 물건을 안 써줄까? 제가 다단계 몇 년이에요? 하이리빙 7년.
애터미 9년, 다단계, 예, 죄송하지만 6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외로웠을까요? 즐겁게 했을까요? 힘이 났을까요? 네.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는 이 일, 거기에서 혼자 선다라는 게 다른 분들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겠지만 저는 또 마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자존심은 엄청 강해가지고요. 절대 경제적으로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어떻게 초기의 사업에 어떻게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죠? 너네 엄마 잘 사니까 좀 도와주지 않았겠어? 그리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마음은 편했겠지. 라고 얘기하는 얘기들도 들었어요. 아니요. 저는 이때까지 아이들 등록금 한번 손내본 적이 없고요. 생활비 한번 말해본 적이 없어요. 늘 엄마한테는 엄마 회원이 너무 많이 늘었어. 엄마 미술 레슨하는 애들이 너무 많이 늘었어. 그게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제가 곧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경을 끄고 사셨죠.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네트워크 16년 전에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혼자 됐을 때 그리고 애터미를 시작하겠다고 엄마한테 네트워크 마케팅, 하이리빙을 시작하겠다고 부모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엄마가 저를 붙들어 놓고 하신 말씀, 그딴 거 안 하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지금 주위의 사람들한테 예전에 많이 듣던 얘기를 부모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께서 저한테 봉투 하나를 주셨죠. 그 봉투 되게 궁금했어요. 안 궁금한 척 하면서 그 봉투를 들고 화장실을 갔어요. 그리고 훅 불어가지고 속을 봤죠. 너무 놀랐어요. 2억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엄마는 그 2억을 주시면서 그딴 거 안 하고 네가 원하는 미술학원이나 커피 전문점이나 꽃가게를 하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돈을 받아서 성공을 하면 칭찬을 받고 이 돈을 받아서 실패를 한다면 내 돈을 잃어버린 걸까? 엄마 돈을 잃어버린 걸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엄마 돈이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 일은 돈이 안 든대요. 이 돈 맡아주세요. 나중에 진짜 필요하면 그때 쓸게요. 라고 했어요. 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잘했어요. 아직도 그 돈이 저금돼 있다는 거 아시고 계셔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절벽으로 몰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지하 단칸방으로 내려가 살기를 시작을 했고 지하 단칸방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상가주택으로, 상가주택에서 나인의 집 2층 주택에서 그리고 이제 분당에 8억짜리 집을 아주 세상에서 제일 큰 평수예요. 24평. 방이요. 3개나 있어요. 혼자 살아요. 이 방 갔다가 저 방 갔다가 24평이 뭐가 그렇게 크냐고요? 저한테는 대골이에요. 왜요? 내가 했거든요. 어떤 사람의 도움도 안 받았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의 스토리는 진짜 책으로 쓰고 싶어요. 제 처음 차가 티코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차가 아토스예요. 아토스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천장이 높아요. 천장 높은 집 살아보셨어요? 같은 평수에서 더 커 보이죠? 네, 아토스였어요. 그 다음 차가 모닝이었습니다. 그 모닝 다음에 탄 차가 프라이드였는데 저는 제 파트너의
그러니까 B 실적의 B 라인의 파트너의 80%가 부산 식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부산을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잘 내려갔는데 프라이드가 되면서 못 내려가겠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경차에서 소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도로비를. 그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톨게이트비가 2배가 나왔어요. 그것조차도 힘들고 아까웠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걱정하면서 다니세요? 혹시 그런 걱정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제가 공감해 드릴게요. 제가 같이 띄워드릴게요. 서울에 그런 식구들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제가 같이 띄워드릴게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부산의 친구들 좀 어떻게 좀 해봐 주세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네, 아유 부산 아주 멋지다. 네, 아무튼 프라이드가 프라이드가 아반떼가 됐죠. 아반떼가 소나타가 됐죠. 예, 소나타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큰 차를 샀어요. 예, 그랜저. 그랜저와 24평 아파트. 저는 안 타본 차가 없습니다. 차에 욕심이 없어요. 그냥 남자분들이 차에 욕심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특히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직급이 안 됐는데 벤츠 타고 다니는 모습이 옛날부터 너무 싫었어요.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내가 단단하고 내가 마음이 부자면 되지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반떼가 타보니까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반떼 이상 안 타려고 했어요. 그런데 파트너 때문에 탔어요. 파트너가 벤츠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저보고 스폰서님 제 차 타고 가시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봤더니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아주 평범하죠? 근데 그 평범 속에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제가 7번의 이사를 하는 동안 20년 동안 7번의 이사를 하는 동안에 저희 어머니는 제 집을 안 오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가다 간 곳이 수원이라는 곳을 살아보지도 못한 수원을 갔죠. 아버지는 저는 경비실에 계신 아저씨가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밤마다 남자가 왔다 간다고. 그게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듣고 나니 아버지께서 강남과 역삼동과 수원을 매일 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들어와 보지는 못하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는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그래서 복도식 아파트 아시나요? 조그만한 14평짜리. 거기에 보면 복도에 부엌으로 연결된 창문이 하나 있어요. 그 창문을 항상 흔들어 보고 가시는 거예요. 들어오지는 못하고 문단속 잘하나 보고 가시던 아버지의 그 뒷걸음. 지금도 아버지 마음이 느껴져요. 그런데 엄마는 아주 야박하게도 한 번도 오시지를 않았어요. 우리 엄마 경상도 여자입니다. 경남여고 출신이십니다. 더럽게 정말 엄청 세요. 엄마가 법이에요. 제가 7번째 이사를 할 때 제 동생이 왔어요. 김치냉장고 뚜껑이 날라갔고요. 하도 해서 붙박이장을 대부분은 다 놓고 다니는데 저는 끌고 다녔어요. 문짝을 붙였다 놨다 했더니 문짝이 덜렁덜렁해서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짝을 다 버렸어요.
그러고 사는 내 모습을 보고 우리 동생이 강남 역삼동 개나리 아파트 57평에 두 분이서 사는 엄마한테 쫓아갔어요. 방이 5개밖에 없어요. 엄마한테, 부엌에서 일하는 엄마한테 얘기했죠. 엄마가 진짜 엄마야 라고. 엄마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깜짝 놀라며 앉아봐라, 무슨 일이고, 언니 이사 잘하더나. 네, 지금 갔다 왔어, 엄마. 근데 엄마는 가보고 싶지 않아? 잘하면 됐다. 엄마, 진짜 엄마야. 내가 같으면 언니 데리고 산다. 이 넓은 방에, 방 5개 방에 데리고 산다. 엄마 말씀, 앉아봐라. 앉아봐라. 네 눈물에 눈물 나드나? 네 눈물에 눈물 나드나? 내 마음에 피눈물 난다. 피눈물 난다. 돈이 없으면서 안 주는 것도 힘들지. 있으면서 안 주기는 더 힘들더라. 더 힘들더라. 우리 이제 부모 마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서 엄마 덧붙이셨어요. 이제 너네 언니한테 무엇을 줘도 지키겠더라. 지키겠더라. 예전에 너네 언니가 그 돈을 가져갔다면 지금 있을까? 있을까? 없다. 동생이 그 말을 듣고 알았어 엄마. 엄마 마음 이해했어. 갔다 올게. 그러고 왔대요. 제 이사하는 곳으로. 제가 이제는 웃으면서 얘기해요. 왜요? 엄마를 이해할 나이가 되었어요. 우리 엄마의 그 독함은 저희 엄마가 저를 그렇게 독하게 키우셨던 건 왜 그랬을까? 내가 미워서였을까? 나를 사랑해서였을까? 생각했어요. 한 2년 만에 다시 우네요. 이런 얘기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제 얘기 아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하지만 과거는 생각할수록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제는 교수하는 동생들보다 제가 더 든든한 딸이 됐습니다. 엄마는 역삼동에 살다가 분당으로 제 옆동으로 이사를 오셨고요. 그래도 네가 제일 편하다라고 하면서 두 분이 손잡고 오셨어요. 네. 명절 때는 딸 집이죠. 저희가요. 딸내들이 명절 때 다 어디 가요? 시댁 가요. 1차적으로 시댁 가요. 그리고 친정 오죠. 예. 우리 집에서 제일 효녀가 누구예요? 명절에 엄마한테 가 있는 사람? 저예요. 저예요. 엄마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몇 년 전에. 엄마, 내가 제일 효녀지? 그랬더니 엄마 말씀. 미친년. 아직도 엄마의 그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들 오늘 제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이 나셨어요? 저는 제 엄마가 제 인생의 스폰서예요. 저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제가 혼자 됐을 때 또 한 가지 스토리를 얘기하면 너 미술하는 애들이 몇 명이고 엄마 지금 4명밖에 없어요. 거기서 얼마 들어오는데 30만 원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로 살 수 있나? 몰라. 예, 그땐 처음 돼서 그 상황을 몰랐어요. 그랬더니 엄마 말씀, 내가 12개월 동안 50만 원을 너한테 넣어주마. 내가 12개월이라고 하는 건 너한테 너 잘 생각해봐라. 네가 준비하라는 거다. 저는
30만 원을 벌다가 50만 원을 저한테 주시니 얼마나 그 돈이 큰지를 몰랐어요. 작은 돈인지 모르고 큰 돈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빠듯하더라고요. 아이들 중학교, 대학교 보내면서 13개월쯤, 제가 7개월쯤 됐을 때 기억이 나요. 우리 엄마가 안 줄까? 아니야, 우리 엄마 부자야. 아니야, 우리 엄마는 안 줄 수도 있어. 우리 엄마 독해. 아니야, 그래도 내가 맞이야. 그 생각이 저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리고 13개월, 우리 엄마는 매월 1일 날 9시에 정확하게 입금을 하십니다. 정말 떨렸어요. 진짜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예, 정말 그 예감은 어긋나지 않았어요. 안 들어왔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다단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목표가 정확하시더라고요. 기간도 정확하시더라고요. 저는 혼자 됐을 때보다 더 슬펐어요. 마지막 끈 보루로 생각했던 엄마가 저를 떠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이걸로 인연이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요? 내가 안 보고 싶었으니까. 아무튼 많은 생각들을 오늘 이 시간 하게 됩니다. 저는 엄마 부모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새 진짜 인생하고 네트워크가 너무 같다. 나는 스폰서로서 파트너한테 어떤 스폰서일까? 그냥 마냥 좋은 스폰서인가? 아니면 좀 독하지만 진짜 사랑한다면 제대로 안내하고 있나? 아니 거꾸로 내가 파트너라면 어떤 스폰서가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될까? 지금 달콤한 거를 주는 누군가가 좋을까? 계속 칭찬해주는 스폰서가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 모이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사업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애터미가 아니래도 상관없어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 무엇을 결정하는가를 보면 애터미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한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부모로서 부담 주지 않는 것, 그거 하나로만 살았습니다. 왜요? 우리 큰아이가 엄마에 대한 부담을 너무 많이 안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거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운전면허 딴 거.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운전밖에 없더라고요. 남편이요? 자식이요? 부모요? 아니요. 친구요? 아니요. 정말 속상할 때 후를 떠나볼 수 있는 운전. 여러분들 70이 되셔도 꼭 운전하세요. 운전면허 꼭 하세요. 운전면허 따면요. 70이라도 따면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져요. 아니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요. 거기에 자존감이 높아져요. 정말 행복하답니다. 자동차가 없는데요. 없어도 돼요. 면허증만 따세요. 언젠가는 여러분한테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선물을 애터미가 줄 거예요. 두 번째, 아이들을 대안학교를 보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20년 전에 대안학교를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요, 대안학교 보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었어요. 저는 서울대학교가 지긋지긋했어요. 교수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대안학교에서 참 행복하게 아이들이 지냈어요. 10월달 되면 자기 먹을 김장을 하고 자기 한 평의 땅을 일구고 그런 아이들이 너무 좋았어요. 세 번째, 제가 네트워크를 포기하지 않은 것. 이 3가지가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선물입니다. 제가 제 꿈 리스트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꿈리스트 100가지를 하이리빙에서 썼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것을 마무리했죠. 이 100가지 중에 지금 59가지를 이루었습니다. 하이리빙에서 꿈을 쓰고 애터미에서 꿈을 이루었어요. 참 언페어하죠. 그래도 이 회사가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애터미를 하면서 하이리빙에서 애터미를 넘어오면서 정말 힘들었던 거 하나, 제 스폰서가 용기를 내지 못했던 거 하나는 저 때문이었어요. 본인은 남편이 연금을 받는 사람이지만 나는 하이리빙에서 애터미를 넘어오는 순간, 탈퇴를 하는 순간 제로의 수입이 된다는 것이 너무도 가슴 아파서 나의 스폰서는 애터미가 좋은 걸 알면서도 선뜻 나에게 권하지 못했어요. 그 스폰서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저를 판매사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1월 1일 날 요이땅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3월 15일 날 저를 첫 판매사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3월 말에 본인이 판매사를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사업을 했냐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업 자금이 필요했어요. 네, 집을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지하로 갔죠. 그 이사 비용의 차액, 집의 차액 2천만 원을 들고 1년을 견뎌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 후에 팀장이 될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3월 15일 날 판매사가 되고 그 다음에 6월 15일 날 저는 팀장이 됐죠. 30회의 도전기간, 유지기간 동안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오토 판매사를 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애터미 9년 동안 저의 90%의 노하우가 그때 다 묻어났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가 놓쳤다면 아이 까짓것 한 번 더 놓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이리빙에서 저희들은 탈퇴를 하게 되었고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현수막까지 걸렸었어요. 그리고 하이리빙에서 애터미로 진행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일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되지? 맞아. 설득력이 필요해. 설득력을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알아야 돼. 그러면 내 스스로가 어디 가서 부딪혔을 때 대답을 못하면 내가 스스로가 낙오가 되겠다라는 좌절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1, 200가지의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노트 한가득 됐어요. 그것을 다 해결한 다음에 저는 애터미를 시작했습니다. 원자력 연구원이 왜 다단계를 하지? 왜 콜마가 다단계를 하지? 원자력 연구원과 한국 콜마는 왜 만났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많은 것들. 내가 하이리빙에서 썼던 비비크림 48,000원. 한국 콜마에서 만들었어. 다단계야. 용량도 똑같아. 애터미에서 나온 비비크림 한국 콜마에서 만들고 다단계야. 그리고 용량도 똑같아. 그리고 하나는 로션 타입, 하나는 크림 타입이었어. 근데 왜 하나는 48,000원이고 왜 하나는 8,000원이어야 하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었어요. 그 궁금증이 풀리는 순간 저는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각자 다른 방법 있으실 거예요. 다 똑같은 방법으로 성공하지 않아요. 뭐가 가장 궁금하셨나요? 뭐가 제일 알고 싶으셨나요? 그리고 뭐가 내 발목을 제일 많이 잡고 계신가요? 그거를 푸셔야 돼요.
내가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가 자신이 생기셔야 돼요. 그 궁금한 걸 엄청나게 스폰서님들을 괴롭혔고 네이버를 괴롭혔고 1544, 8580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슨 마음으로 만났는지 아세요? 덤벼봐. 덤벼봐. 나한테 질문해봐. 내가 해결해 줄게. 해결해 줄게. 만약에 내가 해결을 못한다면 그건 또 내 경험이 될 거야. 스폰서의 경험은 파트너의 사업 환경이 된다라는 말을 알게 됐어요. 내가 고생을 하면 할수록 내 파트너는, 내 자식은 덜 고생할 것 같았어요. 내 오늘 하루의 행동이 내 파트너들한테 무언가 알려주기 위해서 뛰게 됐어요. 진짜 설득력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박한길 회장님이 늘 말씀하신 상상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보세요. 저는 예전부터 APP가 만들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이리빙에서 도메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애터미가 10만 가지, 100만 가지가 올라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상했죠. 어떤 상상까지 했는지 아세요? 애터미가 택배회사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동네마다 그러면 트럭이 무슨 색깔이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 색깔일 거예요. 근데요, 그 택배회사 트럭이 작은 걸까? 큰 걸까? 상상했어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아요. 작아요. 왜요? 실시간 택배에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동네마다 애텀이라는 문구를 쓴 조그마한 1톤 트럭이 동네마다 누비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어머 뭐라 그래요? 우리 옛날에 엿장사 쫓아다니듯이 어머 애텀이 차 왔어. 애텀이 차 왔어. 아저씨 우리 물건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아이들이 상상이 됐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런 상상력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력을 하세요? 저는 저 혼자 되게 많은 꿈을 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무도 제 물건 사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설득력과 상상력을 꼭 지니세요. 남의 게 아니고 내 걸로 지내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자신감 있는 자기의 모습, 외모,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기 많은 분들의 리더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줌 미팅은 게스트가 아닌 호스트의 마음으로 참석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 얼굴이 더 이쁘게 보일까? 네, 제가 늘 진행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이 카메라가 내 눈높이보다 내려가면 10년 늙어 보여요. 턱이 보여서 눈높이보다 조금 올려보세요. 세상에 제일 예쁜 얼굴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갈 때에도 늘 비전과 외적 자세를 갖추세요. 그리고 마치 성공자가 된 것처럼 말하고 다니세요.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잠깐 먼저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왜요? 나는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치 자기가 너무 솔직하다라는 것에 갇혀져 있어요. 그거는 거짓이 아니에요. 자기를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토 판매사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1년에서 잠깐만요. 제가 뭐를 잘못 제 얘기 심심하죠? 이제 진도 조금만 한 10분만 나가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지루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초보자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 초보자는
7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중간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는 스스로 사업자라고 하는 나는 어떻게 할까? 또 그 다음 300만 원 이상 되는 리더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한 구분을 조금 해봤습니다. 초보자라면 내 사업 환경을 먼저 만드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핸드폰에 데이터를 최대한 높이세요. 우리는 누군가의 후원을 가서 누군가가 어머 여기 와이파이 존이 어디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1차적으로 경단에서 내려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할 거예요. 데이터는 무조건 투자하셔야 돼요. 두 번째, 나는 지금 차가 없어도 운전면허 반드시 따두세요. 70이라도 괜찮아요. 저는 옛날에 10년 전부터 파트너들한테 특히 50 이상 되는 파트너들한테 옛날에는 시험을 인터넷으로 안 쳤어요. 종이로 쳤어요. 그 종이로 칠 때 그 시험 보는 운전면허 시험 답안 연습하는 거를 20권씩 샀어요. 그래서 파트너들한테 나눠줬어요. 어머니 10번만 떨어지셔. 창피하면 거기 인지대에 붙으면 창피하니까 나한테만 보여주셔. 한 번 떨어지면 아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2번 떨어지면 아 이거 저번에 나왔던 문제구나. 3번 떨어지면요 거의 맞아. 어머니 나랑 같이 손잡고 자격증 받으러 가자. 이러면서 파트너들한테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그 할머니가 강의는 못하는데 파트너들의 가고 싶은 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봉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운전면허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세 번째, 컴퓨터 다루는 것 배우세요. 뒷 배경화면을 아직도 못하세요? 가상 배경을 아직도 나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부터 배워보세요. 어려운 거 PPT 아직 만들라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쉬운 것부터 한번 다뤄보세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LG 핸드폰은 그리고 아이폰은 뒷배경이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아 그래서 삼성폰으로 바꿔야 되는 거구나. 예,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사업 환경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LG폰 사라고 옆에서 부추겨요. 네, 왜? 사업 환경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또 하나, 온라인 시스템에 합류하고 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이끌어 가라는 말 안 해요. 이 시기에는. 우선 배우세요. 가상화면 1차적으로 먼저 해보세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제가 이 가상화면 한번 풀어볼까요? 제 뒤에 어떤 모습인지. 옷이 널려 있고요. 이불이 그대로 있어요. 다섯 번째는 신규 사업자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을 숙지하세요. 왜요? 우리는 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가 나왔어요. 그런데 너무 귀해서 손에서 떨어질까 봐 달달달달 떨어요. 달달달달 손 위에 놓고 달달달달 떨기만 하고 뭐를 가르쳐줘야 될지 몰라요. 제 친구가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국제청원을 하고 우는 거예요. 걔는 엄마 아빠도 없어요. 시어머니도 안 계세요. 남편을 어렵게 만나서 아기를 낳았어요. 애를 낳는데 애가 안 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가보라 그랬죠.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갔더니 인턴이 젖 먹여보라고 그러더래요. 뚝 끊었대요. 그 말이 뭘까요? 연습이 안 된 거예요. 엄마의 연습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스폰서로서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해가 되거나 월 초가 되면 기도해요. 저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나오게 해달라고.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70% 이상의 분들은 나 같은 사람 한 명만 나오면 너 죽고 나 죽고 동반자살이에요.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어디다 물어봐요? 잠깐만 있어봐. 우리 스폰서한테.
그러다가 우리 스폰서들이 다 과로사로 죽었대잖아요. 궁금한 건 어디다 물어봐요? 1차적으로 1544-8580, 2차적으로 네이버. 스스로 해결할 거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스폰서한테 묻죠. 파트너는 두세 명인데 파트너는 수천 명인데 스폰서는 두세 명이에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우선 그것부터가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이 사업을 하면 나는 어떻게 해서 적응을 했지? 아, 이런 것들이 궁금했어.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될 것 같아. 나는 이런 것은 못 배웠어.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가르쳐야 될 것 같아. 하는 신규 사업자의 기본 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내가 쓸 수 있는 제품. 애터미 지금 500여 가지의 제품이 나와 있죠? 그 중에서 300여 가지는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20만 원 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보기만 하지 마시고 반품도 해보세요. 어떻게 반품이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반품을 해도 우리 애터미는 1.5% 이상을 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반품해보세요. 그리고 기본 서적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적 자세를 한번 갖춰볼까요? 기본 서적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럼 뭐가 있죠? 프로시보 마케팅 막 이런 거요? 아니요. 지금 이 시기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애터미 쇼핑몰 책자를 읽어보세요. 월간지를 읽어보세요. 애터미 연지를 읽어보세요. 내 회사에서 나온 책, 기본적인 책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이제는 애터미 연지나 월간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셨죠? 이런 부분들을 먼저 내가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덟 번째, 주위에 전화번호 있는 사람들과 두루두루 신뢰 쌓게 하세요. 이 사람들, 지금 신뢰 쌓게 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국장이 되어서 나올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성격 좋아요, 우리? 다? 갖고 있는 성격들 하나 있죠? 네. 네. 정말 우리 동생들 핏줄이라서 제가 전화번호부에 아직 갖고 있어요. 만약에 이웃이라면 제 성격에 잘랐어요. 없앴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아무리 화가 나도 전화번호부에서는 삭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언제 필요하다고요? 내가 샤론이 되고 스타가 됐을 때 가장 큰 후원은 누군가 하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힘들어하는 파트너한테 달아주는 거예요. 회원가입 해주는 거예요. 그때 나오실 분들이에요. 전화번호 꼭 간직해 주시고 그때부터 그냥 문자 보내세요. 답 안 오셔도 돼요. 그냥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 연락 안 하는 사람들한테 월말, 월초, 봄에 계절이 바뀔 때 한번 전부 다 똑같은 문자를 쫙 날려보세요. 몇백 개를. 그러면 한번 걸르게 됩니다. 답 오는 사람과 안 오는 사람. 그래서 오는 사람들을 가지고 또 한 번을 이제 걸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신뢰 쌓기는 반드시 만나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만나서 그 사람을 모든 걸 알아야 되는 게 신뢰 쌓기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터미를 하고 나서 1년쯤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다 달아서 달 사람이 없어요. 아니요. 무한정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 사람들을 잘랐을 뿐이에요. 이제부터 신뢰 쌓기는 시작입니다. 샤론 때 나올 사람이 있고요. 판매사 시작할 때 나올 사람이 있고요. 가입할 때 시작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의 8단계 A코어 이런 것들을 사업 설명안을 만드세요. 저는요. 이 노트에
중간중간에 표시를 했습니다. 새 노트를 하나를 딱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표시해서 내 소개, 회사, 제품, 비전, 수익구조 표시를 해서 20장, 30장씩 묶었어요. 제가 하이리빙에서 강의한 거가 얼마나, 강의에서 노트 필기한 게 얼마나 되나를 봤더니 제 넓적다리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쌓아봤어요. 근데 그 자료를 왜 모았을까 생각했어요. 왜 모았을까요? 기념으로? 아니요. 언젠가는 쓰려고 모았어요. 근데요, 강의 때 그거를 찾으려고 했더니요, 못 찾겠어요. 그거 찾다가 성질나서 다 밀어버렸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노트예요. 하나의 사업 설명한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미정이가 말할 때, 아, 저런 경험, 아, 해모임에 대한 거, 여기다 보충. 이희정 로얄님이 하는, 아, 보상 플랜에 저거는, 예를 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보상 플랜에 보충. 해서 한 권의 사업 설명안을 만들었어요. 거기다 계속 보충해 나갔어요. 이거 한 권만 있으면 저는 어디를 가서도 사업 설명안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을 7만 원에서 30만 원, 50만 원 버는 사람들은 갖추셔요. 더 이상 바라지 않을게요. 이 사업 설명안을 만들면 왜 좋으냐면 내가 부족한 게 무언지를 깨닫게 돼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보고 지금 7만 원, 15만 원을 받는데 사업 설명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남자분들은 이거를 만들어 보면, 야, 제품에 쓸 거 진짜 없네. 노트 할 게 없네. 여자들은, 야, 나 다 아는 줄 알았더니 수익 구조가 진짜 안 풀리네. 이거를 스스로 알게 돼요. 내가 무엇이 약한지를. 또 어떤 사람, 특히 여자분들, 수익 구조 다음에 약한 게 뭐예요? 비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많은 스폰서님들 계셔서 많은 것들 저보다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또 하나의 얘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나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에요. 이러면 이 타이밍에서 왜 그 다음을 못 벗어나냐면 나 같은 파트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반드시 나 같은 파트너가 나와야 200, 300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고비가 매출 100만 포인트에서 120만 포인트가 죽음의 고비예요. 혼자 할 수 있는 최대의 고비입니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 한두 사람이 나와야 250이 된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왜 내가 파트너가 안 나왔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제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시기는 아까 실내 쌓기 한 다음의 단계의 실내 쌓기를 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실내 쌓기 동안에는 FORM이라는, 그거 우리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환경을 만드시고 또 배우고 이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스폰서들은 말은 못하지만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컴퓨터나 노트북 반드시 이 시기부터는 자기 소유가 있으셔야 돼요. 핸드폰 안 돼요. 이 시기부터는. 중고라도 마련하세요. 근데 무조건 싼 거를 하시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용량과 속도가 이 화면을 감당을 못해요. i5 이상의 능력을 가진 컴퓨터여야지 돼요. 속도도 그거를 따라가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먼저 준비를 하다 보면, 컴퓨터를 준비하다 보면 어떤 컴퓨터를 준비를 해야 파트너가 두세 번 컴퓨터를 안 사게 될지 알게 될 거예요.
이 시기는 반드시 나만의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료 공유하는 방법, 가상 배경 설정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설명안을 온라인으로 발표하십시오. 이 시기에는 이 발표를 아까는 정리를 하셨잖아요. 이때는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기소개에서 회사로, 회사에서 제품으로 넘어가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반응하지 않는 이 줌의 이런 느낌을 소화하셔야 돼요. 이때까지 우리는 1시간짜리를 한 게 아니고 제품만 발표하고 회사만 발표하는 걸 했어요. 근데 연결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제가 코로나 이후에 제가 얻은 병이 2가지가 있어요. 청력과 목 디스크가 왔습니다. 목 디스크로 팔이 지금 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 하나가 자세가 나쁜 거예요. 컴퓨터를 보는 자세, 핸드폰을 보는 자세가 이렇게 하고 보는 게 습관이 되어서 저는 전혀 목 디스크가 없었는데 생겼죠. 또 하나, 청각이 제가 TV를 틀면 1번에서 2번 정도의 볼륨이면 됐는데 나도 모르게 6에서 7번을 가고 있는 거를 우리 아이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엄마 왜 이렇게 시끄럽게 틀어? 정말 청력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 이유 중에 하나가 블루투스였습니다. 이어폰과 블루투스 가능하면 필요할 때만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00만 원 이상의 소득자라면 이제부터는 매출보다는 관계에 치중을 하셔야 될 때이죠. 그중에서 스폰서와 파트너 사이에서 나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돌이켜 보셔야 돼요. 자꾸 스폰서 만나면 파트너의 입장만, 파트너를 만나면 스폰서의 입장만 내세우지 마시고요. 나는 도대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관계를 서로 잘 맺어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 타이밍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타이밍이라는 건 뭐냐면 역할에 대한 타이밍이에요. 잘 보세요. 샤르노즈 이상이 되었는데 이 어려운 코로나 온라인 시대가 되었는데 파트너들이 자꾸만 우리도 온라인으로 뭐 좀 해요. 줌 미팅 해요 하는데 스폰서가 뭐라 그래요? 조금 있으면 온라인 끝날 거야. 코로나 끝날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나 그런 거 어려워서 못해. 그랬더니 파트너가 속 터져가지고 지가 줌 미팅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스폰서인 나의 소실적은 파트너와 함께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그래서 리더들은, 스폰서들은 배울 때 제때제때 배우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내 파트너들이 내 환경 안에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너무 스폰서들, 파트너들한테 맡겨두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리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동아리, 책 읽기 동아리, 외국어 배우기 동아리, 인터넷, SNS, 인스타그램, 그리고 홈페이지 만드는 동아리. 이런 동아리를 빨리빨리 만드셔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이거는 진짜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월 200만 원까지는 사업에 재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폰서들은 말 못해요. 네, 이 정도는 사업에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재투자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은 각 라인마다 다르니까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폰서의 그림을 보고 스폰서가 성장하도록 힘이 되는 파트너가 되십시오. 내가 포인트를 치면 제가 나의 2배를 가져가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도가 안 나갑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스폰서의 그림을 확실하게 보세요. 스폰서가 지금 팀장에서 국장을 가려 그래. 그러면 국장을 가려 그러면 좌우에 누가 있지? 아,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그게 무언의 복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파트너들이.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냐고요? 내 스폰서가 내 파트너들한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갈 때 네 스폰서가 나를 이렇게 바쳤단다. 내가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 줄 아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파트너는 또 배우게 되죠.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를 바치는 파트너들은 없을 거예요. 혼자 외롭게 이 사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사과나무라는 것을 심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잖아요. 과수원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사과나무는 묘목을 심자마자 사과를 열지 않잖아요. 4년 후에 사과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를 심는 그 과수원 주인은 왜 열리지 않는 사과나무에 매년 매일매일 물을 주고 가꿀까요? 사과가 4년 뒤에 열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파트너들한테서, 내 소비자들한테서, 아니 내 애터미 안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4년 뒤에, 2년 뒤에 내 목표가 확실하다면 나는 그것을 이겨내고 뭔가 꾸준히 애정을 쏟고 에너지를 쏟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나예요. 중요한 건 나의 목표를 갖고 기간을 두시고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하세요. 그리고 회원 가입 때부터 지금까지 매월 그래프를 수입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어떨 때 내려가고 어떨 때 올라가고 어떨 때 멈췄는지를. 그리고 이 그래프를 갖고 파트너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래프인지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모든 국장들한테 그래프를 그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끄럽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살짝 얘기했어요. 파트너들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라고. 자기 관리는 뭐냐면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절대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뒤로 빽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랑 약속하세요. 지금부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돼도 전달 대비 나는 뒤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내 파트너들한테 보여줄 거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7만 원을 받다가 150만 원 받다가 15만 원 받다가 500만 원 받다가 7만 원 받아요. 게다가 그러다가 300만 원을 받았더니 그랬더니 파트너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아, 너는 다음 달에 한 20만 원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7만 원, 15만 원, 30만 원, 50만 원 했더니 그 다음 달에 나 얼마쯤 될까 했더니 야, 너 곧 100만 원 되겠다. 중요한 건 급작스러운 이런 변화도 중요하지만 전달에 비한 나의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아주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은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두서없는 얘기로 여러분들 시간 초과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네, 이제 시간 보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폰서의 경험은 파트너의 내 자식의 사업 환경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고 내 파트너가 한테 줄 경험이에요. 자본이에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스폰서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경험을 축적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자 중에 너무 편안하게 가서 강의할 게 없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강의를 위해서라도
고생을 사서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스토리를 들으면서 또 제 파트너들이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